안녕하세요. 일본 멘토 이해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왔을 때 촬영했는데요. 혼자서 쉬는 날에도 루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는 NHK라는 일본의 공영 방송국의 캐릭터샵입니다. 도쿄역의 지하에 위치해 있고요. 이날 만난 친구가 닌타마 란타로라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잠깐 들렸습니다. 이 닌타마 란타로는 주인공 이나데라 란타로라는 친구가 인류 닌자가 되기 위해 인술학원에 들어간 뒤 겪는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 만화인데요. 무려 27년간 방영된 일본의 장수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동용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꽤 시리어스한 내용을 담고 있고 성우분들의 발음도 굉장히 또박또박하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입문용으로 제가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거리는 다케시타 도오리고요. 하라주쿠의 메인 스트릿입니다. 다케시타 도오리를 빠져나오면 하라주쿠의 랜드마크 라포레 하라주쿠가 위치해 있고요. 재밌는 건 그 맞은편에 백종원 선생님의 홍콩 관점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갤럭시 스토어도 있고요. 제가 일본에 처음 온 게 약 10년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새삼 문화의 힘이란 건 대단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화면이 벌써 바뀌었네요. 여긴 산리오 스토어입니다. 일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많이 구매해 가시는데요. 이날 함께한 친구도 폼폼프린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서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저도 캐릭터 상품을 기획하는 기획자지만 산리오의 기획력과 시장 파악 능력에는 항상 혀를 내두릅니다. 물론 캐릭터에 초점을 맞춘 상품도 만들지만 상품과 다른 것을 연결지어서 내는 능력이 굉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엔조이 아이돌 시리즈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오시카츠에 맞춰서 다양한 파우치나 포토카드 홀더, 펜라이트 수납, 파우치 등을 만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산리오라는 IP 자체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산리오 스토어 내부에 인형을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나 저나 둘 다 인형을 모으는 걸 좋아해서 항상 외출할 때 데리고 다니는데요. 딱 커플로 맞춘 인형이 있어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단순히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둔 게 정말 산리오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진 촬영을 마치고 친구가 고대하던 폼폼프린 카페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이날 하라주쿠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어딜 가도 줄을 많이 섰는데요. 폼폼프린 카페도 대기가 필요했습니다. 입구에서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시면 되고요. 순번이 되면 직원이 안내를 해주는데요. 안내해줄 때 인사가 굉장히 귀여우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갓. 영상에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입장하면 직원분이 종을 치시고 매장 안에 다른 점원분들이 폼폼프린 카페에 요코소 하면서 반겨줍니다.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는데 몇 번 듣고 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자리에 안내받으면 직원분이 메뉴판과 특전을 건네줍니다. 여기서도 섬세한 세계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너무 귀엽다. 뭐라 써있냐면은 오늘은 내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모두를 위해서 맛있는 밥이랑 디저트를 준비했다. 오늘은 하루 재밌게 놀다 가렴. 후. 이 받은 카드는 폼폼프린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저 카페에 들어간 순간 나는 폼폼프린에게 초대받은 손님이란 컨셉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제 주문을 하고 내부 구경을 했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하나 신경 쓴 티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한국의 홍대에도 이런 느낌의 시나몬롤 카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카페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햄버거, 친구는 오므라이스를 시켰는데 맛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이런 곳은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시부야로 이동해서 닌텐도 샵에 들렸는데요.
이 동물의 숲부터 슈퍼마리오, 스플래툰, 젤다의 전설 등 네로라 하는 IP 상품을 모아둔 곳이었습니다. 저도 컨텐츠 업계에 몸을 담고 있기도 하고 제 자신이 이런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은 어떻게 이런 미디어 믹스가 발달한 걸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 비하면 꽤 개방적인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적인 제재가 크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독특한 소재와 작가의 생각을 진하게 담은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점만은 있다는 것은 아닌데요. 윤리적인 부분에 저해되는 소재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세상에 나오는 걸 보면 컨텐츠 안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국도 웹툰이나 케이팝 같은 세계적인 컨텐츠로 문화 강국이라 불리는 반열에 올랐으니까 언젠가 한국에서도 산리오나 포켓몬스터 같은 커다란 IP가 나와서 세계적인 열풍이 불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란 거는 언어의 장벽을 쉽게 뛰어넘어서 뻗어나가기 정말 쉽거든요. 이제 다음은 그 포켓몬 스토어인데요. 입구에는 이런 뮤츠의 오브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뮤츠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 극장판 포켓몬스터 뮤츠의 역습을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꽤 마음에 와닿는 오브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부에는 여러가지 인형을 비롯한 포켓몬 관련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라 그런지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포켓몬스터야말로 미디어 믹스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TCG 관련 상품인데요. 쉽게 말하면 카드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카드 게임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련 상품을 제작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생각은 정말 누가 했는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영상에 자세히 보시면은 피카츄의 꼬리에 뭔가 낙서 같은 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포켓몬스터의 제작자의 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부야 포켓몬 스토어에 가신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의 소년 만화 하면 떠오르는 점프샵에 들렸습니다. 입구에서 원피스의 루피가 반겨주고 있네요. 스파이 패밀리부터 주술회전까지 지금 인기가 많은 소년점프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입니다. 저는 점프의 작품을 근근히 읽고 있지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같이 간 친구는 점프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꿈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귀갓길에 찍은 시부야의 메인 스트릿, 스크램블 거리입니다. 횡단보도가 동시에 바뀌어서 수천 명의 사람이 한 번에 길을 건너는데 그야말로 장관이라 여러분도 뉴스라던가 여러 영상 매체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이룬 경우라 현재 이 일본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즐거운 일만 있다는 건 아니고요. 힘든 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내가 단단해지기 위한 성장의 발판이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일본에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본 멘토 이예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